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형제자매, 나이 드니 참 별 소용이 없구나. 어릴 적엔 세상 전부 같던 사이였습니다. 형과 마당에서 뛰며 장난치고, 언니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던 겨울밤. 싸워도 금세 풀리고, 울다가도 함께 웃던 사이. 그 시절 우리는 참 가까웠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그 따뜻했던 이름들이 이젠 연락 한 통 없는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얼굴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괜히 가슴이 저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고 때로는 소용없다고까지 느껴지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늘 사람 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 마당 가득 울려 퍼지던 형제들의 웃음소리, 조부와 함께 극장 놀이를 하고 막내는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울곤 했죠. 방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낡은 솜이불 하나로 겨울밤을 났습니다. 야, 니들부터 자라. 이불 덮어. 형의 투덜거림에 웃음이 터지고 서로의 다리를 베개 삼아 잠들던 그 시절. 그땐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따뜻했던 체온과 웃음들이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 줄은요. 이제는 아는 이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이어 바쁘다며 전화 한 통조차 쉽지 않죠. 어느 날 저녁 홀로 앉아 창밖을 보다가 문득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이름을 눌러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혹시 부담될까봐, 혹시 짐이 될까봐, 혹시 전화했다가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봐. 큰언니는 남편 병수발에 지쳐있고, 막내는 아직도 자식 문제로 한숨이 깊고, 둘째 오빠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만 들락날락합니다. 다들 각자의 짐을 짊어진 채 살아내느라 서로의 안부를 챙길 여유조차 없는 거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내가 아플 때 과연 누가 와줄까? 어릴 적 그렇게도 가깝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그들도 나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야. 살기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있지만 삶의 무게 앞에선 서로를 다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내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꺼내봅니다. 어린 내가 형제들과 함께 울고 웃던 날들. 낡은 솜이불 아래서 추위를 견디던 그 밤들.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고, 덜 외로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가장 깊은 상처가 형제자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서운한 마음인 건 단지 연락이 뜸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어린 시절에 남은 상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공평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에게 말했습니다. 넌 맏형이니까 참고 양보해야지.
어머니는 막내에게 말했죠. 아직 어리잖아. 봐줘라. 그 말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어린 마음에는 앙금처럼 남았습니다. 형은 늘 참아야 했고 막내는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죠. 지금은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아물지 못한 오래된 상처처럼 말이죠. 이순옥 74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겨울밤 언니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순옥 어르신은 언니가 입던 낡은 코트를 물려받았죠. 어린 나는 부엌 구석에 숨어 울었어요.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상처를 꺼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서로 상처만 남을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했던 기억과 상처받았던 기억을 같이 품은 채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부모보다는 형제자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아픔도 결국은 나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나는 다 자랐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음, 이제는 놓아주자. 그저 좋았던 날들의 모습만 기억하자.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참 자식 이야기와 노년의 쓸쓸함이 관계를 멀게 합니다. 형제자매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승진했어. 우리 딸은 유학 준비 중이야. 별 뜻 없이 하는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마음속 깊이 박히는 돌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한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지금은 무직 상태. 모임 자리에 나가면 순자 어르신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자랑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보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자신이 속상한 거죠. 언니가 손주의 외국 대학 입학 소식을 전할 때 순자 어르신은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아들을 당당히 말하지 못할까? 형제자매의 대화가 언젠가부터 경쟁이 되고 그 안에서 작아지는 내 마음만 혼자서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 어르신은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물 한 모금 넘기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너 나름대로 애썼잖니. 나는 지금도 내가 자랑스럽다.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 어쩌면 그건 우리가 자식의 삶까지 서로 비교하게 된 순간부터 벌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멀어집니다. 재산과 책임, 남겨진 것들이 사이를 갈라놓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집, 예금, 땅. 그건 단지 숫자이자 물건일 뿐인데도 그 앞에서 형제자매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종매 어르신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30년 가까이 가족을 모셨습니다. 병원, 제사, 임종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해냈지요. 하지만 막상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집은 팔자. 똑같이 나눠야지. 종매 어르신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 집은 내가 지켜온 곳이다.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그 말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서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 종매 어르신은 빈 부엌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유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무시당한 기분. 내가 지켜온 시간들이 숫자 한 줄로 처리될 때의 허탈함. 그게 더 아픈 거죠.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요. 결국 가장 마지막엔 혼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화영 어르신은 늘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가족을 모으는 일은 언제나 화영 어르신의 몫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중심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생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하루가 저물었고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형제자매는 어릴 적엔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젠 각자의 삶에 흘러가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함께 웃고 울던 날들.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던 기억. 그 시절은 분명 진짜였고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내 옆에 남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기로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깊고 단단한 깨달음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아니지만 한때 내 삶을 가장 빛나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가장 먼저 아껴주기로.